안녕하세요. 오늘부로 HLB 유무상 증자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일이 무상 증자까지 완료가 됐고요. 유상 증자는 6월 19일, 무상 증자는 6월 23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끝날 때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누군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동시호가에서도 0.19% 갭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격을 높이면서까지 매수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0.59%로 살짝 보합이죠. 이 정도면은 살짝 양봉으로 끝났고, 그럼 누가 샀을까 보면은 투자자별 매매에서 가면 이제 보통 이제 양봉이 나오면은 외국인이 사지 않았을까 하는데 요즘에는 좀 안 맞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4일 동안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오늘은 기간도 팔았고요. 유무상 증자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이제 해소가 된 걸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B가 추가 상장이 나왔는데 6월 13일 날 오늘 일자로 이제 나왔는데요. 보면은 6월 26일이 상장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될 것들이 많이 있었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CB도 지금 또 이제 상장이 되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일까? 14만 주입니다. 우리가 전체 수량이 5천만 주니까 이 중에 뭐 14만 주라고 하면은 뭐 그렇다지 이제 크다고 느껴지지 않죠. 오늘 상장되는 무상증자만 해도 대략 470만 주였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좀 작은 수량이고 행사가액은 52,000원으로 거의 한 2배 정도 차익이 난 상태네요. 이 CB 투자자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32회차 12 전환이 되었다라는 공시도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일정이 뭐뭐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6월 27일까지 폴첸 제3자 배정 공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한 달 연기가 된다면은 더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 이뮤노맥이 AACR 2020에서 그 발표를 했잖아요. 전임상. 그 결과에 대한 거가 기사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넘어가면 3분기부터는 또 하나 신약 LI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필리아를 했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약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이 LI를 할지는 기사가 나와야지 공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 중에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SMAC 같은 경우에 장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상승을 하고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1시 52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자회사 다이노나가 항체 신약 임상 1상 IND 신청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장중에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 흐름을 좀 알려드리면은 여기 이 정도까지 상승할 때는 이제 뉴스 기사가 여기 HTS에서 나오지 않았었고 이 뉴스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혈장 치료제가 임상시험 36배 급증이라는 기사가 11시 43분에 나온 상태였었고요. 그래가지고 혈장 관련 주가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국가임상시험 지원재단에 따르면은 혈장 치료제 임상시험건이 108건으로 36배 증가했다라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곳에 이제 등록된 약물 중재 임상시험 확인한 결과다라고 이런 상태였다가 이제 SMAC 자회사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 1상을 신청했다라는 게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을 볼 때 어떤 호재로 어떤 종목이 갔는지를 기억해두고 기록해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시장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에 과발현되는 타깃 인과나 항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상, 비임상을 했는데 면역 재활성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을 신청했다라는 흐름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처 승인이 마무리되면 임상에 착수를 하고 연내라는 것은 2020년이죠. 이 연내 환자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A상 후, 그 다음 1B상을 가는데 1A상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1B상에서는 특정 용량에 대해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코호트 연구 이거를 동반한다 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코호트, 우리가 뭐 코호트 격리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코호트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색이나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예시로 든 거는 1990년대에 태어난 코호트, 그러니까 1990년생 집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질병을 해서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질병에 걸린 동일한 특색을 가졌죠.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따로 모아두는, 격리하는 그런 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예시에 나와 있죠.
코호트 아이솔레이션, 우리가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코호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코호트 연구는 영어로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데 전향성 추적 조사,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 미래를 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많이 보는 거죠.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 그리고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을 해가지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있고 또 다른 집단이 있고 이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코호트라는 것은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랑 얘네랑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얘네는 플라시보, 그리고 얘네는 투약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각자 특성이 다른 것들을 비교하니까 당연히 어떤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비교를 해보고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요인 대조 연구, 팩터 컨트롤 스터디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호트 스터디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게 그 과거에 어떤 집단들을 따로 우리가 분류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적 조사라고 적혀 있잖아요.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야지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 미래로 시간이 가야지 우리가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 또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 보면은 그 앱스트랙 같은 거 보면은 중도 탈락자들이 그 통계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으나 몇 명이 탈락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람들이 좀 의지가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몸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중도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가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코호트 조사는 처음 조건이 주어진 집단에 대하여 이후의 경과가 결과를 알기 위해서 미래죠. 시간이 가야 되니까 조사하는 방법, 전향적인 조사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제 코호트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2A상에서는 유효성 확대를 위해서 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PD1 계열이랑 병용을 하기로 되어 있고, 바이오마커 연구와 연계를 통해서 극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기사 나오고 한번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줄줄줄 흘러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왔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차트를 보면은 상한가를 한번 치고 또 한번 치고 그런 전적이 있지만은 여기에 상한가를 도달하지 못하고 13% 종가 마감한 적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17%까지 올랐고 종가는 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MAC은 이제 미국 히토류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 선정 기대감, 자회사 참여.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유니언 머티리얼이 27%까지 상승했었거든요. 장 초반에 10시 46분에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각자 이제 상승했던 시간대는 다르죠. 그런데 이제 SMA 장 초반에 10시 49분에 고점을 찍을 때 시간대는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이 상승하면서 SMAC도 이 당시에 같이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오후장에 상승할 때는 그 혈장 그 임상 1상 신청, 그 항체 신약.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올해 초 지분 51%를 취득한 GREL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토류 원광부터 메탈, 알로이, 자석 이런 모든 밸류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인도 히토류 공사와 원료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USA와 텍사스 광물자원공사랑 같이 하는 컨소시엄에 합류를 해가지고 2차 결과가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된 거는 하나로 약 4천억 원의 투자금을 지원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맥 4월 28일자 공시를 보면은 타법이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발행회사를 보니까 에이프로젠 HNG입니다. 에이프로젠 관련주를 에스맥이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소유 주식수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처분을 한 거고요. 장내 매도를 했네요. 여기 보면은 처분한 게 장내 매도.
그래서 에이프로젠 HNG 가보니까 급등을 했었습니다. 여기 상한가, 점상, 그리고 4월 28일 날 이때부터 이제 그 공시가 같이 나왔죠. 보면은 4월 28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정이 된 건데 이전부터 있긴 했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